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새벽 5시 김복래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했습니다. 진우가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진우가 혼자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복래가 진우야, 왜 우니? 라고 물었지만 진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간다. 복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편지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한 장 가득 써서 보내던 아이가 겨우 몇 줄만 적어 보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밥이 그립다,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래는 서둘러 밥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차조밥에 김을 구워 넣고 멸치볶음도 조금 달게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설탕을 넉넉히 넣어 부드럽게 부쳤습니다. 진우가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죠. 이 애는 참 특별해. 복래는 주먹밥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중학교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복래의 손에 맡겨진 아이였죠. 처음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래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통에 담으면서 복래는 진우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3살이던 진우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을 때의 모습,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래는 대답 대신 진우를 꼭 안아주었죠. 그날부터 진우는 복래의 소중한 손자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밥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며 할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면 부인이 해주는데 할머니가 해준 밥맛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때 진우가 한 말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복래는 그날부터 진우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진우에게는 항상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복래는 그럴 때마다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차역으로 가기 전 복래는 안방 한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박태영이었습니다. 25 시절의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50을 넘겼을 겁니다. 얘야, 엄마는 오늘 진우 보러 간다. 복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영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후로는 더욱 그랬죠. 가끔 마을 이장이 복래 씨 아들이 국방부에서 아주 큰일 한다더군요. 장군까지 됐다던데? 라고 말해줄 때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쓸쓸했습니다. 복래는 태영의 사진을 만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진우를 그렇게 아끼는 걸. 진우만 보고 올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복래는 새하얀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주먹밥 6개,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진우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까지. 보자기가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천역까지 가는 길에서 복례는 이웃집 순덕이를 만났습니다. 어머, 복례 씨.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진우 보러 서울 가는 길이야. 진우가 군대에 갔다면서요? 편지 자주 와요? 응, 그런데 요즘은 좀. 복례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지만 남에게 말하기는 그랬습니다. 예천역에서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3시간 30분의 여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기차 안에서 복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진우가 복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꼭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진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꼭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복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꿈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진우의 편지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부대밥이 맛없어요. 할머니 김치가 그리워 죽겠어요 라고 투정하던 아이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마지막 편지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 질문이 계속 복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우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잘못되었어. 내 느낌이 틀린 적이 없어. 복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70년 넘게 산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점점 건물로 바뀌고 하늘도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부대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여정이었지만 진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복례는 무거운 보자기를 다시 한번 꼭 껴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 모 사단 정문. 복례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복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지만 이 안에 진우가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한번 꼭 껴안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복례는 경비 초소에 있던 이등병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촌스러운 보자기를 든 할머니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진우. 박진우라는 아이 면회를 왔습니다. 박진우요? 몇 중대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편지에는 그냥.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진우가 어느 중대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경비병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중대인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멀리서. 아, 정말.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비병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상병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진우? 아, 걔 말이에요? 삼중대에 있는데. 상병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난 듯한 표정이었죠. 근데 할머니, 혹시 구걸하러 오신 건 아니죠? 네. 복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걸이라니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병사들한테 동정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가짜 할머니들이 진짜 많아요. 가짜 할머니요? 네. 병사들 등쳐먹으려고 할머니 행세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보자기 들고 와서 밥 굶고 있다고 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진우이. 그래서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요?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은 가져왔지만 진우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는 없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었으니까요. 신분증은 있는데 관계 증명 서류는 봐요. 그럼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보안이 얼마나 삼엄한데 아무나 들여보낼 수 있나요? 경비병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간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어요. 뭔 일이야? 소위님, 이 할머니가 면회 왔다는데 관계 증명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상해요. 소위는 복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례는 그냥 시골 할머니로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부대 병사 면회 오신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우가. 근데 옷차림이 너무 허름하시네요. 진짜 가족 맞아요? 복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이 옷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진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는데 허름하다고 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살아서. 아, 그래서 이런 보자기도 들고 오신 거군요. 요즘 누가 이런 보자기 써요? 소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관광 오신 거 아니에요? 부대가 구경거리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정말 진우를. 진우 하시는데 그 진우가 할머니 얘기한 적 없거든요. 가족이면 얘기했을 텐데. 복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가 자신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상처였어요. 그때 한 병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희님,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런 분들 상대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맞아. 박진우도 별로 집안이 좋은 애가 아닌데 진짜 할머니가 맞나 싶어요. 복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의 집안이 좋지 않다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관계 증명 서류 없으면 면회 불가능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진우한테 이거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례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예요.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밥이에요. 그냥 할머니가 해준 밥. 안 된다니까요. 규정이 규정인데 어떻게 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복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진우한테 할머니가 왔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복례는 보자기를 꼭 껴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정문에서 멀어질수록 눈물이 차올랐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밥도 전해주지 못하고 진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한다니요. 진우야, 미안해. 복례는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보자기 안에 주먹밥이 이미 식어버렸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같은 시각 부대 안. 삼중대 내무반에서는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병 박진우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진우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졌지만 표정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야, 박진우. 상병 김태식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 아까 정문에 할머니 왔다던데? 면회 신청했다가 쫓겨났다면서? 진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왔다고요? 할머니요? 응. 보자기 들고 온 시골 할머니. 박진우 면회 왔다고 하더라. 근데 관계 증명 서류 없어서 못 들어왔대.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온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니요. 뭐, 정말로 할머니가 있었네? 상병 조준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내 할머니 진짜 가난한가 보다.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다던데? 상병님, 그건. 아니, 너 이 새끼, 솔직히 말해봐. 너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입대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조준서의 목소리에 다른 병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 너 삼촌이 장군이라고 했으면서 할머니는 왜 저 모양이야? 진우는 움찔했습니다. 삼촌 얘기가 나오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삼촌이 장군이면 할머니가 그렇게 허름하게 다닐 리 없잖아. 뭔가 구라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삼촌은 정말. 그럼 왜 할머니 면회 한 번 못 오게 해? 장군이면 부대에 연락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진우 자신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진우는 어려서부터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배웠고 삼촌이 박태영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삼촌이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진우야, 솔직히 말해.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정체라니요. 집안 배경도 애매하고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 같고 삼촌은 장군이라고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뭔지. 선임들, 그만하세요. 진우는 그냥. 일병 이민수가 진우를 감싸려 했지만 조준서가 손을 휘저었어요. 야, 너는 빠져. 어디서 일병 새끼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진우는 민수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민수까지 혼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우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조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삼촌이 장군 맞아? 그럼 왜 면회도 제대로 못 와? 장군 족하면 부대에서 대접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삼촌이 정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면 왜 자신은 이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삼촌이 장군이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럼 증명해봐. 전화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든지. 진우는 곤란했습니다. 삼촌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군에 온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진우야, 솔직히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인데. 상병 김태식이 좀 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삼촌은 장군이고 이상하잖아.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제 집안 사정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삼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할머니와 따로 사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어려서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삼촌은 가끔 안부만 물어보시고, 그럼 삼촌이 진짜 장군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방부에서 일하신다고.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장군은 아니잖아. 말단 공무원일 수도 있고.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그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네? 삼촌이 장군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데? 조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이건 좀 심각한데? 군대에서 거짓말하는 거 큰일이야.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애매하게 말해서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든 거야? 선임이 조주로 보여? 진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뭘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그때 내무반 문이 열리고 분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분대장님, 박진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준서가 바로 고발했어요. 거짓말? 네. 삼촌이 장군이라고 했는데 사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분대장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뭔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뭔 뜻이야?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더 꼬일 것 같았어요. 분대장님, 그리고 아까 할머니가 면회 왔는데 쫓겨났다고 합니다. 관계 증명 서류가 없어서요. 할머니가 왔다고? 네. 근데 옷차림이 너무 허름했다고 하네요. 장군 어머니 같지 않다고. 분대장은 진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너 혹시 우리를 속인 거야? 군대가 아주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정신 못 차리네.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정리하자. 오늘 저녁에 상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자. 분대장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진우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못난 손자라서. 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와서 면회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내 정체가 뭘까? 정문 앞 버스 정류장. 복내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는 1시간 후에나 올 예정이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복내는 보자기를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진우의 반찬들도 고스란했습니다. 이걸 그냥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이 밥을 꼭 전해줄게. 복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문 쪽을 바라보니 아까 그 소희가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저기, 소희님. 소희는 복내를 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라고.
제발이요. 이 밥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때 복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희님, 저는 정말 진우의 할머니예요. 그 아이를 13살 때부터 키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복래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희도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보안이 얼마나 엄격한데. 그럼 진우한테만 할머니가 왔다고 말해 주세요. 밥은 안 전해줘도 되니까. 복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졌는지 소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박진우한테 할머니가 왔다고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복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만이라도 제발이요. 진우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차조밥이에요. 소희는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복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이것만요? 네, 이것만이라도.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해주세요. 복래는 또 한 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류장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왔다가 쫓겨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박진우. 조준서가 다시 진우를 불렀습니다. 아까 그 얘기 더 하자. 너 진짜 삼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말해봐. 상병님, 저는 정말. 아니, 솔직히 말하라고. 우리가 바보로 보여?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소희가 내무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나와.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머니 때문에 혼나는 건 아닐까요? 소희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소희는 진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없는 곳에서 말했어요. 진우야, 아까 내 할머니 오셨더라. 네,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관계 증명 서류가 없어서 들여보낼 수 없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소희가 주먹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차조밥이라고 하시던데?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다고. 진우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걱정 말라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와서 자신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소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폐를 끼쳐서. 아니야. 할머니가 정말 간절하셨어. 내가 소중한 손자라는 게 느껴졌거든. 소희의 말에 진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너 정말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동기들이 계속 물어보던데. 진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삼촌이 있긴 한데 연락을 잘 안 해서. 삼촌이 장군이라는 건 사실이야?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일한다고는 들었는데. 소희는 진우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확신 없이 말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거짓말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알겠어. 근데 조심해. 다른 애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밥은 다른 애들한테 들키지 않게 먹어. 괜한 시비 걸릴까봐. 네, 고맙습니다. 진우는 주먹밥을 품에 안고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병사들은 없었어요. 혼자 앉아서 주먹밥을 먹는데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차조밥의 고소한 맛과 김의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셨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삼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면 왜 할머니는 이렇게 어려우실까요? 왜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누구일까?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이 계속 커졌어요. 한편 버스 정류장에서 복례는 올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진우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먹밥 하나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진우야, 할머니 마음은 전해졌을 거야. 복례는 보자기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태영에게 전화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복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예천의 작은 집에서 복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아이가 부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복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외워둔 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아들 박태영의 목소리였어요. 태영아, 엄마야.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태영은 예상하지 못한 어머니의 전화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태영아, 엄마가 오늘 진우 보러 갔다 왔어. 네, 진우를요? 태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응, 부대까지 갔는데 면회를 못했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떠올리니 다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면회를 못하셨어요? 관계 증명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복례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받았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요?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가짜 할머니 같다고 했어. 전화 너머에서 태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괜찮아, 태영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례는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을 달랬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태영아,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복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얘기야.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복례는 진우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편지도 짧아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단다. 어머니, 태영아,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에게. 태영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 애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 부모는 사고로 죽었다고 배웠고 삼촌이 있다고만 알고 있고. 복례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진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태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영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엄마도 알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거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진우가 제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지만 지금 그 애가 더 힘들어하고 있어. 복례는 오늘 소희가 전해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동기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다더라. 삼촌이 장군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왜 저 모양이냐고. 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래도 참았어. 진우 때문에. 그런데 태영아,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복례의 목소리에 결단이 서렸습니다. 진우가 편지에서 물어봤어.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고. 태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그 애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어머니, 태영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그 애는 내 아들이고 내 손자야. 복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부대에 가서 보니까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더라. 동기들한테 놀림받고 간부들한테는 의심받고. 태영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였어요. 어머니, 제가 진우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지키는 게 숨기는 게 아니야.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하지만 태영아, 엄마가 부탁한다. 그 애한테 아버지라고 말해줘. 전화 너머로 태영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진우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제 지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숨길 거야? 그 애가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게 할 거야? 복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영아, 엄마도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 진우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단다. 어머니, 그 애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진짜 아버지가. 태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태영아,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 애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있단다. 복례는 오늘 진우가 동기들에게 놀림받았다는 소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주먹밥 하나 전해줬는데 그걸 받은 그의 표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태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갑자기 나타나면 진우도 놀랄 테니까. 고마워, 태영아. 정말 고마워. 복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 제가 찾아보겠어요. 태영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진우만 잘 되면 돼.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태영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깃들었습니다. 태영아, 화내지 마. 그냥 진우만 생각해. 네, 어머니. 진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리하겠어요. 태영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부터 제가 움직이겠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간다. 태영은 책상 서랍에서 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제1청사 박태영 대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한잠도 못 잤거든요. 진우에게 진실을 말할 결심을 굳혔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참모장 들어와. 태영이 부르자 김준영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태영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대장님, 일찍 오셨네요. 준영아,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태영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제 모사단에서 민간인 면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거야. 자세히 알아봐. 민간인 면회요? 박진우라는 이병의 할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거절당했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줘. 김준영은 태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김준영이 나간 후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있는 부대 방향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편 진우가 있는 부대에서는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어젯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먹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진우, 앞으로 나와. 분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저녁에 상담하기로 했지? 내 신상에 대해서. 네, 분대장님. 정확한 사실만 말해. 더 이상 애매하게 하면 안 돼. 분대장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조준선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야, 오늘은 진실을 말할 준비됐지? 네, 상병님. 진우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되자 진우는 혼자 구석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일병 이민수가 다가왔어요. 진우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제 할머니 일,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은데. 민수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고마웠습니다. 민수 형,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제가 누구인지, 제 정체가 뭔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조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야, 이민수, 너 왜 저런 거짓말쟁이랑 어울려? 상병님, 진우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삼촌이 장군이라고 허풍 떨어놓고 저는 허풍 떤 게 아닙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증명해봐. 삼촌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줘. 조준서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전화 한번 해봐. 장군이면 부대에 연락해서 우리 확인시켜달라고 해봐. 진우는 곤란했습니다. 삼촌과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삼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봐라, 결국 거짓말이잖아. 아닙니다. 정말. 그때 갑자기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체 장병은 즉시 집합, 전체 장병은 즉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이었거든요. 뭔 일이야? 훈련도 아닌데.
모든 병사들이 급히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진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연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뭔가 큰일 났나? 저렇게 간부들이 다 나온 건 처음 보는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체 장병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연대장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서 특별감찰단이 오십니다. 감찰단?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감찰단이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간인 면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일 때문인 걸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연대장의 말에 어제 할머니를 대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제 정문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은 별도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진우는 어제 소희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문제가 될까 봐요. 그리고 박진우 이병은 따로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진우를 따로 면담해? 뭔가 연관이 있나? 병사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진우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연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든 장병은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이 해산된 후 진우 주변으로 병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진우야. 너 때문에 감찰단 오는 거야? 내 할머니가 뭔가 신고한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네.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잖아. 조준서가 진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박진우.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감찰단이 와? 왜 너를 따로 면담한다고 해?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내 삼촌이 조준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분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 따라와. 연대장님이 부르신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대장을 따라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우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야. 분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정문.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에는 사성 장군기가 달려 있었어요.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사성 장군기. 헉, 진짜 큰 사람이 오는 거네. 정문 경비병들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제 복내 할머니를 막았던 그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남자였어요.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장님이시다. 진짜 대장이 왔어. 박태영 대장이 부대에 도착한 순간 전체 부대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과 모든 간부들이 급히 나와서 격려했어요. 연대장, 김대성 대령입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태영 대장입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민간인 면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연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태영의 명령에 연대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내무반에서는 진우가 연대장실로 호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진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야, 진우야. 정말 내 삼촌이 대장인가? 아까 들어온 차 봤어? 사성 장군기 달린 차였어. 설마. 정말? 조준서도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박진우 연대장실로 오라고 합니다. 부관이 와서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연대장실 앞에 도착하니 여러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들어가세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 뒤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집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훨씬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삼촌이었어요. 박진우 이병입니다. 진우는 경례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삼촌이 여기에 있을까요? 수고한다. 태영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대장, 잠깐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연대장이 나가고 나니 방 안에는 태영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태영은 진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진우야. 태영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삼촌. 어제 할머니가 오셨다면서? 네.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회를 못했다고? 네. 관계 증명 서류가 없어서. 태영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우 앞에서는 참았어요. 진우야, 너 할머니한테 편지에서 뭐라고 물어봤니?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 내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물어봤다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어?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서요. 진우의 솔직한 대답에 태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이야? 삼촌이 높은 자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는지. 진우의 목소리에 혼란과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의심하고 간부들은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진우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사실 나는 내 삼촌이 아니야. 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삼촌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내 아버지야. 진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그건 거짓말이었어. 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태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널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 진우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혼란스러웠어요. 진우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통, 아버지가 책임질게. 태영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도 내 어머니야. 내 친할머니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응, 넌 내 아들이고 할머니의 친손자야. 진우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왜, 왜 나만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영은 진우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게. 너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할머니를 모욕한 사람들도. 태영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아들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실에서 나온 태영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대장과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진우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 뒤를 따라갔어요. 연대장, 어제 민간인 면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관련자들을 모두 집합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연대장은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어제 복내 할머니를 대했던 경비병들과 소위가 모두 모였어요. 태영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박진우 이병의 할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태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경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관계증명 서류가 없어서 규정에 따라. 규정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경비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고, 가짜 할머니 같다고 했습니다. 태영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요즘 누가 보자기를 쓰냐고, 소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추가했습니다. 관광 오신 거 아니냐고, 부대가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박진우 이병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박진우 이병은 내 아들입니다. 경비병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들이 육군 참모 총장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대장님, 그럼, 네, 여러분이 어제 모욕한 그 할머니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인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연대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간인을, 그것도 연세 드신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누구의 어머니인지 모르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야, 앞으로 나와.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병사가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고하십시오. 분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박진우 이병은 평범하게요? 태영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내가 받은 대우를 말해봐.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고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니, 대장님. 아니야, 말해야 해. 이것은 명령이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장군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다고, 사기꾼이라고. 태영은 조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상병 조준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준서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한 말들을 그대로 말해봐. 대장님, 저는
정확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내 아들입니다. 조준선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욕한 그 시골 할머니는 이 아이를 13살부터 키워주신 분입니다. 태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밥을 들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가 걱정되어서입니다. 편지가 짧아졌다고,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태영은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여러분은 구걸하러 왔다고, 가짜라고, 관광 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모든 사람들이 사과했지만 태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태영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태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겼던 겁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태영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이제는 당당해도 돼. 너는 내 아들이고 할머니의 손자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영이 다시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민간인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이병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십시오. 네, 대장님. 태영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 주말에 외박 나가서 할머니 뵈어라. 네, 아버지. 아니, 대장님. 여기서는 대장님이라고 해야겠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진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할머니한테 전해드려라. 손자가 잘 있다고,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네, 아버지. 태영은 부대를 떠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우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태영 대장입니다. 제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